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월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고 앞으로 10월달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애플이 한 10% 올랐고 그다음 테슬라가 31%나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고 구글이 한 15%, 그다음 브로드컴이 12%, 팔란티에가 13%, 오라클이 한 25%나 상당히 많이 올랐다. 즉 말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기술주 중에서도 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 소프트 쪽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올랐고 그와 더불어서 많이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파이낸셜 쪽에서는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이렇게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 그다음 G라든지 아니면 럭키드 말틴, 그다음 카트펠라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올라갔던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즉 말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그 다음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갈 때 올라가는 종목이다. 반면에 내려갔던 것은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있죠. 경기 방어주는 아무래도 내려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일단 지금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컨슈머 시크릿 있죠. 경기 호전주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베이징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원자재니까 원자재가 많이 올라갔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일단 상승이 되고 있다. 저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갔은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 아무래도 9월 말 쪽에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세스에서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섹터별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있죠. 그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파이낸셜 요거 있습니다.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옛날 거 있죠. YY 기준으로서 요게 옛날 거고 회색이 요 지금 진한 것이 지금 오늘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더 많이 요번 것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 10%가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 속에서 그다음에 일단 요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즉 파이낸셜 분야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걸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20.4%로서 지금이 옛날이 15.7%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즉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야를 갖다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반기 때는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테크놀로지하고 파이낸셜 분야다. 물론 지금 테크놀로지는 올라가서 조금은 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단 이쪽에다가 신경 쓰시고 그다음 파이낸셜 분야도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갖고 가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요 차트는 전부 셧다운하고 관계된 차트인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로죠. 요때 일단 셧다운이 들어갔다. 요때 셧다운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보면 거의다가 주가가 다 상승이 되고 있었는데 1995년도만 조금 하락이 됐죠. 나머지 2013년도, 2018년도, 19년도는 거의다가 상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달 후는. 그런데 10일이라든지 일주일 후 정도로 본다면 그때는 조금 더 하락 기운이 많았죠. 물론 다 상승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외부 변수죠. 펀더멘탈이 같은 변수가 아니고 그때 외부 변수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출렁거릴 때는 조금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셧다운 됐던 그런 날짜를 좀 정확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2013년도입니다. 그때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7일까지 약간 하락한 후에 다시금 반등된 그런 모양이 있었고 2018년도 19년 이때는 좀 장기간이죠. 10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월 25일까지니까 그때도 많이 하락을 좀 했다가 그 후부터는 다시금 반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 출렁거려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요 차트 한번 보시면 요 야드니에서 나타났던 차트입니다. S&P 500의 레버뉴스 퍼 쉐어 있죠. 주당 매출을 말하고 있는데 그 컨센서스를 말하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그와 더불어서 야드니가 지금 이제 미래를 예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야드니 매출의 폴캐스트는 1985였죠. 요 보라색이 1985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점선이 좀 올라가고 있죠. 즉 2025년도의 컨센서스의 폴캐스트가 또 올라가고 있답니다. 1989로서 좀 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2026년도 있죠. 그때 야드니의 매출의 폴캐스트가 2100이었습니다. 2100이었는데요. 빨간 선이. 근데 지금 본다면 2114로서 요것도 올라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단은 폴캐스트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컨센서스보다. 그런 가운데 이때 매출에 일단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발견이 되고 있죠. 매출이 증가된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익이 증가
증가될 수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이런 데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폭으로 크래시가 난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EPS 있죠. 자, EPS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야드니 같은 건 2025년도에 한 26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요거 저 보라색 260 정도 예측을 했는데, 요 모습 속에서 잠깐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자, 그것이 266.67까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266.67까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많이 상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를 본다면 300 정도 되고 있죠. 여기가 300이라는 말입니다. 300을 예측을 했는데 지금 모습 보면은 304.40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EPS, 그 다음에 일단은 이런 것들, 아까 매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증가되고 있다. 보통 보면 EPS의 주가는 함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우리가 쭈쭈해서 들고 갈 때지 지금 이제 팔 때가 아니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가장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포월드 기준에서 P/E에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S&P 500이 일단 22.8배수까지 되고 있고 직전 고점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있죠. IT도 29.8까지 거의 30까지 와 있다는 말은 거의 다가 일단 지금 고점에 많이 와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6,700을 뚫고 올라가는데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린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거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단전히 높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폭락한다. 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됐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괴리가 있으니까 폭락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실적에 기반 없이 밸류에이션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플랫 된다든지 내려가고 있으면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얘들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EPS도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들, 자,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보시면서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대신 뭐 원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양자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있죠. 내 밸류에이션보다도 내 펀더멘탈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약간은 좀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할 때고, 그런 거 아니고 펀더멘탈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렇게는 자연적인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기도 요 밑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를 갖다가 로그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로 좀 길게 내려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있죠. 파란 선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말해서 TTM 기준으로 PE 레이쇼, 그 다음 포월드 기준으로 PE 레이쇼, 요건 일단 뭐 KP니까 아무래도 신뢰 지수죠. 그 다음 PB 레이쇼, PS, EB, 비타, Q 레이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는데 1929년도 대공황 때만 일단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됐다. 자,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약간씩의 눌림목은 있지만은 이때도 65년도, 99년도 닷컴 버블 때 약간의 눌림목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길게 보는 S&P 500 지수 로그 차트로 본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S&P 500의 지수에 일단 투자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크게 일단은 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길게 내려서 본다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죠. 물론 약간의 여러 가지의 또 조정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오늘날의 기술 부분 있죠. 요거 자체가 더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99년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지금 이제 퀄리티가 있는 것이 현재 AI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이때 닷컴보다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매출의 10배 이상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무래도 과정지 차트는 이미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여기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이 갔다 해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정말 지금의 가치 있는 가치평가 자체가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신중한 예측 자체 있죠. 요거 자체가 상당히 이른 시점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한 상승의 가능성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대비 자본 지출이 2025년도에서 30년도까지 광섬유의 열품의 당시 레버리지 통신 기업들의 지출보다도 아직까지도 훨씬 낮다. 자,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매출 자체, 즉 말해서 계속 자본 지출이 캐펙스 지출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고점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낮고 아직도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일단 걱정을 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강세장 자체가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안팎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 중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주가 자체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5년으로 연환산했을 때 수익률이 16%다. 근데 97년도 말에는 20%, 98년도에는 24%였으니까 아직도 조금 더 갈 길이 많다는 거죠. 즉 말해서 5년으로 봤을 때 2028년도 있죠. 요때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제 강세장이 시작돼서 중후반까지 왔는데 한 중간 정도 왔죠. 제가 보는 관점에 한 40%그 정도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꺾이는 시점은 2027년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2027년도. 자, 요 때가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봤을 때 그 막바지 갔을 때 2027년도 정도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기간이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 조정은 있겠지만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과매수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또 위험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과매수된 거 있죠. 오버보트되어 있는 수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인텔이 있죠. 자, 인텔은 RSI가 지금 이제 80을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홀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IBM 마찬가지로 78.7 되고 있고 홀드가 되고 있죠. 이 두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직전 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그렇다면 약간의 일단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닝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025년도 있죠. 자, 요때가 이제 0.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2016년도 되면 0.69, 1.24, 1.66으로서 상승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즉 말해서 EPS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여가지고 자, 내려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완전히 꺾인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일단 지금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눌림목을 본다면은 여기서 약간 더 내려온다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32불 때 1차적인 지지 라인 때, 그다음에 2차적인 지지 라인 때는 적어도 30불 때는 지지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매수 관점에서 조금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갭을 갖다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하락이다. 자, 그렇게 보긴 힘들다는 거겠죠. 약간의 눌림목 다음에는 다시금 주가는 조금 더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봐야지 여기부터 주가가 과평가됐기 때문에 완전히 끄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주식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드 크로스의 차트 패턴을 갖다 형성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한 가지 제가 팁을 아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니웰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니웰 같은 경우 있죠. 요거 자체는 50일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0일이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200일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꺾여서 이렇게 N자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50일 이평선을 갖다 돌파하지 못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차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있는데 자, 이평선을 갖다 뚫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서 200일 이평선까지도 밑에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데드코스 발생하기 전에 주가 자체가 올라갔다가 51선을 돌파하지 못할 때 있죠. 요럴 때 자, 그때부터가 이미가 아무래도 주가는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또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서 자, 요런 패턴이죠. 자, 헤드앤숄더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갈 때. 자, 그때부터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때가 지금 이제
내려가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때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훨씬 더 빠르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평선은 좀 느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숄더라든지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자, 그럴 때, 요럴 땐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런 거 내려갔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메리칸 타워 한번 보겠습니다. 51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가 이미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가 벌써 조심할 때지. 이미 이때가 일단 조심할 때다.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땐 늦다는 겁니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평선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51이평선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차트 패턴이 아무래도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타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웨스트 매니지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차죠. 미국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때 패턴이 좀 나타나면서 위에서 일단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훨씬 더 지금 이제 무빙 에버리지 이런 것들 데드 크로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깨질 때 이때 이미 이때가 조심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럴 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꺼질 때 있죠. 이럴 때가 조심할 때지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죠. S&P 500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럴 때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고점을 갖다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견해를 달리해서 지금 아무래도 월가에서 AI 열풍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항들, 자, 그런 것들을 오라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물론 좀 간다고 해서 항상 또 이쪽만 일단 볼 건 아니고, 자, 내려가는 것도 이유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보게 되면 2022년도 11월 달에 챗GPT 출시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41개 정도가 S&P 500의 지수 상승률의 75%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 기업들의 기업의 이익 증가가 80%,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의 증가가 90%를 차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근데 새롭게 무상하는 재무적인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오라클과 오픈 AI의 계약 체결, 요 이전까지는 AI 투자 붐을 일으켰던 것들이 마소라든지 메타, 알파벳, 아마존 이런 소수의 기업들이 주되어왔죠. 자, 그런데 이들은 현금 흐름으로 투자 비용을 갖다 충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라클은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것들의 패턴을 갖다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기 돈으로 일단 투자를 한 거고 지금 모습에서 오라클 이런 것들은 자기 돈이 아니고 반들을 발행해서 일단은 참 자금을 갖다 모집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조금은 다른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자금이 자기 자금이 아니고 남의 자금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바클레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부채로 인한 지출의 증설이 가속화되면은 좀 위험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일단 데이터 센터가 좀 사실상의 자초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요번에 시타델의 갱 그린핀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분명히 다큰 버블의 여파가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의 지출이 막대한 자본을 갖다가 파괴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자체가 과연 AI 투자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자, 그것이 의문스럽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AI 거래가 조금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런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 이런 들이 측면에서 있어서 약간은 좀 불안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구심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 8월에 오픈 AI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좀 거품이다.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이 일단 돈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 전에도 이렇게 동일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때 물론 우려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그렇게 의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형편은 아니다. AI의 지금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러부터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에 지금 이제 캐펙스 있죠. 자, 이거 이제 빌리언인데 마소 그 다음에 메타, 구글, 아마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있죠.
그때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지금 이제 3년 동안은 상승의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정말해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가 477빌리언 정도 됐다면은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도까지는 1150빌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배 이상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쪽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은 AI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캡백스가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면 주가 자체가 여기서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우려는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아직까지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 5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서 10월 중에 조정이 한 번은 일어날지, 5개월 원쪽의 상승 후에 한 번에 일단 지금 조정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그 조정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월 중에 일어나는 거 있죠. 자, 10일 정도라든지 20일 정도는 빠졌다가 나머지는 올라가는 것들, 정말서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음봉이 하나가 날지,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5개월 연속으로 달렸다는 말은 힘이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이 이런 눌림목이지 주가 자체 하락을 했다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금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5개월 연속으로 일단 상승, 저번에도 한 4개월 연속 상승 후에는 약간의 실주라는데 이번에는 5개월까지 왔기 때문에 5개월 후에는 약간의 일단 지금 모습에서 힘이 막 소진됐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제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10월달 중에서 아무래도 조순이나 이렇게 됐을 때 좀 내려올 때는 우리가 좀 받아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은 월봉에서의 5개월 연속이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하락이라든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월 중에 조정이 될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음봉이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고를 때는 들어가는 그런 스킴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는데 월봉 많이 안 보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차트들은 월봉입니다.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자,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세 있죠. 요렇게 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조금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 자체가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추세 자체가, 자, 그랬던 것이 변화되면서 이제부터는 주가 자체가 좀 상승의 추세로 약간은 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있죠. 그렇다면 월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이제 길게 일단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하락되는 추세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금 반등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럴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온다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길게 보시면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모습 속에서 지금 정비되어 있는 상태 있죠. 정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이런 식으로 일단 정비율 중에서도 저 50일 이평선, 이제 200일 이평선하고 봉하고의 관계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한 번씩의 이격을 갖다가 좁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0일선과 봉하고의 관계 있죠. 이거 자체 이격이라고 부르는데, 이격도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것들이 좀 멀리 있을 때는 그거 자체가 이것이 일단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수렴할 때는 또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쉬어갈 수가 있는 장이다. 자, 이평선이 올라와야 되겠고, 자, 봉은 옆으로 눕든지 약간의 밑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모양에 있어서는 올라가서 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요거 자체도 아직까지도 추세는 살아있고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로드컴의 월봉 차트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자, 200일선하고 이격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스토캐스틱 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 6개월 이상이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한 번은 일단 조정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그럴 때는 도정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가 자체가 여기서 상승되고 있을 때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기서부터 떨어진다가 아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가야 된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오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오도 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한번 조정받고 나서 자, 6개월 정도 상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년이 계속해서 상승되었고 여기는 뭐 6개월 이상이 더 많이 상승됐죠. 고점을 돌파할 때니까.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일단 눌림목이 나와도 자, 우리가 그렇게 일단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가 완전히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약간은 쉴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쉴 때는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올라왔다.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가도 갈 수가 있는데 더 간다면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시하면서 지금 이제 현재 모습 속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기다리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은 들고 가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요번 달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요번 달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이어서 좀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해서 주가가 뭐 바로 반등한다면서 완전히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일단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즉 50불대를 돌파하면서 다음 일단 지금 이제 일기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일단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만약에 좀 내려온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그때 60불 미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보시고 자기가 일단 원하는 가격대,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들고 갈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계산하신 후에 내 포트에서 일부만 들고 가는 거지. 자, 여기다 몰빵을 해서 양자 컴투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끝이다. 자, 그런 식으로 몰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들어가는 시점이 있죠. 들어갈 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할 때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한 3년 이상은 들고 가야만이 제대로 된 또 가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파동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1파죠. 자, 1파, 여기서부터 1파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6파, 7파까지 올라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도 주가 자체가 완전히 하락이냐, 자,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와서 아직까지도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추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모습에서 좀 에너지는 좀 부족한 모양이 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쉬어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월봉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4번이나 봉우리가 있다는 말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점을 갖다가 갱신하면서 저점과 저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꺾여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 자, 그 뜻이 아니라 약간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의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펀더멘탈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온다는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일단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많이 올라옴에 따라서 약간 일단 눌림목이 있다는 겁니다. 직전 고점까지 왔고 이런 것도 스토캐스트 또 고점에 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는 주가가 조금 한 번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잠깐은 쉬는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걸 갖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해서 내려가는 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은 쉴 때 좀 내려갈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담아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 좀 쉴 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망의 자세에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XRP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갖다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플렉은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자, 옆으로 눕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는 그런 모양이 있다. 돌파하려면은. 자, 그 다음에 일단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는 못하고 있는데, 자, 요 정도 있다가 이제 여기 자체를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가 자, 아무래도 올라가서 쉬고 있고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가 않고 있죠. 뭐 이를 갖다가 완전히 붕괴시킨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 자체가 완전히 내려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후에는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다음 비트마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은 뭐 이거하고는 좀 월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그 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 요건 일봉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가운데 요때부터 뭐 다시 일단 지금 트레저리 기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어째 보면은 삼각의 수렴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점과 저점은 올라가고 있고 저 고점과 고점은 내려오는 그런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반등이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라인대를 갖다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겠고 아니면 요럴 때 강하게 깬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있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스토캐스 이런 때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방향을 갖다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앞으로 일단 이더리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40불대 그 가까이 내려왔다면 조금 더 매수의 관점에서 가야 될 게고 지금은 50불대가 지켜지는지 관찰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일단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요번 달에 일단 돌파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요거 자체가 다음 달에 지지가 되는지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5,700대 요 라인대 지금 6,000대를 왔다 강하게 돌파했는데 6,000대가 지켜지는지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돌파한 후에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 올라가서 돌파한 다음에 한 달이라든지 그것 자체가 여기 위에서 논다면은 그거 자체는 완전히 돌파로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돌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주가가 바로 V자 반등하면서 직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의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클로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죠. 우리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6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그 다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주식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면 약간 일단 물량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매출과 이익 증가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펀더멘탈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앞으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데 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일단 물량을 갖다가 뭐 10에서 15%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맞게 약간 일단 정리하신 후에 그 자금을 일단 내려온 다음 다시금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평가돼 있다. 자, 그럴 때는 조금씩은 익절하시고 가지치는 그런 트림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조비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도 직전 고점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일부 직절하고 이런 데서는 약간 일단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던 이유가 지금 모습 속에 본다면 차트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게 쉬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내려간다 이렇게 보이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갔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많은 세력들에 붙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고점 밑으로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자기들의 평균 단가가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게 올라오면은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대신에 직전 고점을 갖다가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정도로 일단 아무래도 매출 대비해서 너무 많이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잡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 길게 보시면은 아주 일단 지금 3년 아니면 5년 이상을 보겠다. 자, 그런 분들은 뭐 하염없이 들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조비도 나쁘게는 보지 않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랩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더라도 5개월 연속 상승됐죠. 자, 5개월 연속 상승 후에 약간 일단은 지금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일단 약간의 조정 때문에 우리가 털고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한 후에 약간 일단 풀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테스트하고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고, 자,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 이것도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스페이스X의 경쟁업체가 얼마만큼의 앞서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단 체킹하시자. 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고 5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트리거는 나타나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 정말로 양전 안 되는 시점이 2027년도가 될지 그런 것들 체킹하시고 그다음에 매출이 있죠. 그거 자체도 요번에 586에서 1빌리언이 가는 것들이 2027년도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에는 좀 더 많이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그런 데다가 더 많이 신경을 쓰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일 이평선과 지금 이제 봉화의 관계 있죠. 자, 그거 자체가 약간의 지금 눌림목이 있으면서 내려가는 거지 이거 자체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꺼진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실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가 올라가고 있죠. 즉 말해서 월봉입니다. 일봉도 아니고 이제 월봉 차트에서 추세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 자체가 상승이 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맞춰서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번에 일단 약간의 오버슛이 나타났습니다. 추세를 갖다가 벗어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에 따른 약간의 지금 이제 이 추세 돌파가 더욱더 많이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디까지나 차트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출과 이익의 증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지금 1년치를 본다면 2025년도가 6.83입니다. EPS가 그랬던 것이 2027년도가 되면 11.18로서 2배 가까이 뛰고 있고 매출 역시도 67에서 119밀리언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한은 주가 자체가 약간의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여기서 폭락을 해서 완전히 끝이 난다. 자, 그렇게 보긴 힘들겠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갭을 갖다가 메우지 않고 여기서 일단 290불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약간의 좀 갭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 요 밑에 있죠. 즉 말해서 260불대란지 그 밑으로 깨지 않는 한 주가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셀레스티카 한번 보겠습니다. 셀레스티카 월봉 차트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고 고점을 갖다가 깨면서 올라갈 때는 약간의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풀백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찐돌파인지 아닌 가돌파인지.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후에 약간 일단 여기서 약간의 풀백이 일어났다. 그 다음 다시 올라갔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동안 올라갔다는 거죠. 자, 6개월 동안 상승했다는 말은 여기서는 조금은 실수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간다면 그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나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되고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차트로 이게 후행지표로 나타나는 거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지. EPS가 2025년도가 5.5입니다. 자, 그랬던 것이 8.17, 13.17까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털 필요가 없겠죠.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53에서 15, 그 다음 22까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블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들고 가는 이유가 이익의 증가, 그 다음 EPS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없이 차트 하나만 보고 이거 자체가 월봉에서 올라간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많으니까 털어야 된다. 자, 그렇게 개념으로 들어가시면은 주식을 갖다가 많이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펀더멘탈을 먼저 가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뒤돌아서 백도어로 보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백도어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다시금 일단 뒤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일단 상호작용을 해서 보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차트를 갖다가 주식을 갖다가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근본은 항상 펀더멘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도도 역시나 6개월 연속 상승됐고, 그 다음 스토캐스틱 또 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내려왔던 폭 자체가 조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한 20% 정도 내려왔다. 자, 일단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내려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향의 추세가 약간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51선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0불대 2m로 좀 내려간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 것도 밸류에이션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요런 데서 잡았다 하면은 그 다음 한 번은 일단 요까지는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 내지는 30%의 수익을 보고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윙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죠.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익과 증가인데 중요한 것은 요것들은 매출을 보시게 되면 EPS 보시게 되면 2025년도가 2.05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3.07이니까 올라는 가는데 2018년도를 본다면 3.48이죠. 그래서 3.07에서 3.48이니까 2017년도, 2018년도는 올라갈 성장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2017년도가 조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지금 이제 그때부터는 좀 눌림목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야기했던 캐펙스하고도 같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거는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조금씩 스토캐스틱 바닥권에 있죠. 그렇다면 조금씩은 담아갈 때가 아니겠는가. 대신에 밸류에이션을 체킹하셔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네비우스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번 달에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5불대, 88불대 이상에서 난 놀겠다 그 뜻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일단 달릴 수 있는 종목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매출의 증가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88불대 요 라인대를 본다면 요 갭 있죠. 자, 갭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갭을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 요번에도 한번 갭을 갖다가 터치했지만은 그걸 다시금 깨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가운데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이것도 적자 기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적자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출의 증가가 엄청나다는 거죠. 2025년도에 568밀리언 됐던 것이 2020년도 하면 2.16빌리언입니다. 4배 뛰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가 뛰죠. 4.27. 그다음 여기도 2배가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2배씩에 뛸 수 있는 그런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좀 내려온다면은 좀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템퍼스 AI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월봉보다는 좀 일봉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 지금 이제 거래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직전 고점 요번에 한번 돌파했는데 저 돌파가 일단 가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완전히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주면서 요때 있던 거래량이 있죠. 이때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걸 갖다가 돌파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이 물량들 다 받아내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물량들 다 털어내질 못했다. 자, 그런 점들이 있겠고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매출을 대비해서 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100불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보셨던 엔비디아 이런 게 네비우스 있죠. 그런 것들은 매출의 증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100불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그런 매출은 일어나지가 않고 있다. 각지 일단 적자 기업인데 물론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2027년도 되고 있는데 매출을 본다면 아직까지 여기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없죠. 1.26, 1.56, 1.9이니까 뭐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리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PS가 양전이 될 시점이 2027년도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빠지면은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70불 대 그 라인대를 깬다든지 그 라인대 가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줍줍 하시면서 또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힘스 한번 보겠습니다. 힘스 같은 경우에서도 힘스 앤 헐스도 40불에서 70불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제약업종 자체가 자, 그런 데 있는 것이 이제 힘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진 않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매출 보시게 되면 EPS 증가가 0.57, 0.79, 1.5 그다음 1.4로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은 일단 나쁜 그런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매출의 증가가 2.4, 2.82, 3.36으로서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의 성장률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지만은 EPS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주가 상승의 여력은 상당히 많은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죠. 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월봉에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도 역시나 금융주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이런 것들은.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매출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 그 다음에 EPS 성장, 그 다음에 매출의 성장도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하반기 때 길게 보시면서 좀 계속해서 담아가서 좀 빠질 때마다 좀 담으셔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파가야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한 후에 이게 진짜 돌파인지를 약간 테스트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현재 파가야고, 파가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PS 전가율은 상당히 일단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0.79에서 1.5인데, 자, 우리가 파가야에서 봐야 될 것은 매출이 성장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1.30, 1.51, 1.70인데 이거 자체가 매출의 성장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장률이, 자, 그렇게 하면 주가가 더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EPS보다는 매출의 성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제타 한번 보겠습니다. 제타의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있죠. 내려왔던 폴 갖다가 어느 정도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주봉 차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 내려올 때 있죠. 이럴 때. 그 다음에 스토캐스트 오를 때, 바닥권에 왔을 때, 이럴 때가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세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모습에서 하락했던 하락의 추세를 깨고 지금 이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승의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 때는 자, 아무래도 이번에 있을 실적 발표입니다. 그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0월 29일 날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 자, 그거 중요한데 지금 0. 지금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쿼터별로 보게 되면은 0.18 되고 있죠. 저번보다는 높았고, 그 다음에 요데 EPS의 가이던스도 0.25 정도 되고 있으니까 분기는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일단 2026년도에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